예, 오늘 이슈는 네. 아유, 사건이 이렇게 많아 요즘에. 그러니까요. 예. 이거 사건이 많다는 얘기는 살기 어렵다는 얘기기도 한데. 맞아요. 홍 박사도 여성인데 여성이 사는데 좀 힘든가 봐.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또 내가 이 얘기했더니 뭐 여자 편 만드는 무슨 여성 뭐라고 얘기한. 아이고 이렇게 그 참 말을 답답한 못해, 사람들이 말을 못해. 예. 많아. 아니 맞아요. 상대적으로 약자지 뭐 어찌됐건. 그럼요. 물리력이 일단은 약한데 뭐 어떡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사실상 많은 건 거의 다 사실이고 대부분이. 그래서 좀 그 피해자가 많은 쪽에다가 사건 사례를 설명하고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내가 뭐 남성 우월주의인 사람도 아니고. 아이고 이게 여성 뭐 편드는 꼬봉도 아니고 참 희한한 분들이 있어서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들어오니까 좋더라고. 세상 무작정 깨끗해서는 좋은 건 아니야. 이물질도 가끔씩 떼야지 청소도 하면서 경각심 가져가면서 삽니다. 이 정주영 건 그 보도 뜬 거 이거 소개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게 지금 현재까지 뭐 정유영이가 단편적으로 뚝뚝뚝 올라오더라고. 네네. 이거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유영이가 그 피해자 살해할 때 찾아가가지고 그 피해 여성한테 나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 아이 난 얘가 같이 죽는데 왜 남하고 같이 죽고 저만 뒤지면 되지.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걸로 드러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 보니까 5월 26일 날 오후 6시경에 그 집에 갔네요. 네네. 그때 갈 때는 이제 중학생 교복 사입고 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과외 받으러 온 중3 학생인 것처럼 하고 이제 일단 들어갔죠. 네네. 가서 대화가 나눠지는데 얼굴 보면 몰라요. 중3인지 아닌지.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살이라고 물으니까 이제 정윤정이가 나 사실은 25살이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유 뭐 근데 왜 이렇게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름대로 지 불우했던 그 어떤 삶, 네네. 뭐 그런 처지를 아마 피해자한테 얘기를 쭉 한 모양이에요. 네네. 한참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 자살하고 싶은데 네. 혼자 죽는 건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 같이 죽을 사람 찾아온 거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예. 같이 죽을 사람 찾아왔다. 혼자 죽기 억울해서. 네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이제 피신하려고 그런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아유 농담이에요. 장난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안심을 시킨 거죠. 안심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런 장난 하냐고 이제 가면서 앉았겠지. 네. 그런데 이제 방심했겠지. 이제 이거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그 틈을 노려서 미리 가방에 흉기 준비하고 갔잖아요. 네. 10분 넘게 휘둘렀다고 하는데 아시죠? 네. 200m입니다. 200m. 네. 뭐 손바닥 이런 데까지. 예. 이거 인간 아니에요. 200m 휘두른 겁니다. 10분간에 걸쳐서 그냥 막 앉아서 정말 이런 얘기 입으로 붙이기 뭐하지만 다진 거예요. 다진 거. 막 찌른 거죠. 계속. 막 찌른 거예요. 앉아서 그냥 막 이게 사람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런 게 진짜 사양돼야 되는데 말이야. 글쎄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훼손했잖아요. 그렇죠. 훼손했는데 그 훼손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지가 미리 준비했던 그 아마 저 흉기가 망가진 모양이에요. 네네네. 망가지니까 지 옷에 피 잔뜩 묻었잖아요. 네. 피해자 옷 갈아입고 나가가지고 그 인근 상점에 가서 사왔죠. 흉기 딱 사왔어요. 네, 그거 네. 가지고 와서 시신 훼손한 겁니다. 아이고, 네. 이때 이거 보니까 손 부위를 집중적으로 훼손해가지고 지문은 아예 안 나올 때.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랬죠. 완벽한 계획범죄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새벽 00시 50분경에 그 택시 탔잖아요. 그 캐리어에다가 집에 들고 훼손해가지고. 그리고 저 양산 그 생태공원. 네. 거기 유기했다가 택시 기사가 신고해서 검거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얘 처음에 경찰에 체포됐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과외하려고 지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났대요. 네. 근데 다툼이 생겨갖고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이것도 연습한 거예요. 맞아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네. 제일 처음에. 예. 맞아요. 제일 처음에는 뭐 또 자기가 안 했다고 했었다고 했다가 너 죽이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겠으니까 내가 하긴 했는데 다툼 때문에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또 바뀌었죠. 뭐 그리고 제가 접대 서두에 처음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얘에 대한 분석은 경찰 단계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상 그게 안 돼요. 네네네. 결국은 이제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 검찰에서 각종 전문가 얘가 사람 붙어가지고, 생애 다 예. 올려놓고 뜯은 거예요. 다 네. 분석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론 내린 게 이제 나온 건데 요거더라고요.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과의 불화, 네. 그다음에 대학 진학 실패, 취업 실패, 네. 이런 거 등등으로 어렸을 때부터 분노가 켜켜이 쌓였다. 네. 그리고 그거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네. 거기에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성격이 어우러져서 네. 맞물려서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는 게 결론이에요. 뭐 이건 그렇죠. 내가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예. 결국은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간상, 검찰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다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아닌데 얘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다. 그런 거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뭐 그 메모장에 뭐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뭐 이런 메모가 얘기 있더라고요. 있었다고 누구예요, 하잖아요. 그게 대상이? 그러니까 누군가죠. 누군가. 걸려들어라죠. 그렇죠. 54명 중에 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준영이가 네. 선택했던 54명 중에 한 사람. 네, 그 가해 강사들. 그러니까 54명 얘한테 전화 받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야. 맞아요. 누군가. 대상이 될 뻔한 거죠. 예. 참나 이거. 아, 이게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게 정준영이 같은 경우는 뭐 살인, 그렇죠. 그다음에 사체 유기, 그렇죠. 그다음에 절도도 있죠. 절도. 절도 있고. 사체 송기는 송기는 나중에 밝혀진 거죠, 이제. 그렇죠. 처음에. 예, 그 경찰이 처음에는 사체 송기는 빼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했죠. 요거 얘는 내가 볼 때는 무기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용 안 하니까요. 예, 무기 떨어지겠죠. 뭐 또, 근데 이 정준영이가, 저는 얘가 이제 그 마치 많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도 뭐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았다, 뭐 이런 얘기. 그 전에는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분명히 죽였는데 죽지 않고 계속 말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그렇게, 마구질렀다. 죽은 사람이 자꾸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 뭐 이런 이제 근데 헛소리. 그거는 환청 정신질환으로 가려고 그러는 그런 거 가려고 심신미약으로. 지금 얘가 이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약간 이제 관종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종. 예. 얘가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집중을 못 받고 소외당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노가 지금 쌓여 있었던 게 어쨌든 동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유정이가 참 나쁘다고 보는 게 얘는 저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일종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얘가 조금은 즐기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지금 생각도 상태에서 들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네. 그러니까 뭐 겉으로 그걸 드러내진 않겠지만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하냐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러네. 이제 뭐 저기 뭐야 심리 분석한다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물으니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네. 이런 자극적인 말들 있잖아요. 계속 그걸 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약간 관심이랑 이런 게 집중되고 내가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얘기해봐 뭔데? 국민들이? 예,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은근히 즐긴다. 은근히 뭔가 즐기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얘 보니까 막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살인 방법, 사체 유기 이거 다 인터넷 검색하고 난리를 쳤대요. 네네네. 내가 이거 알아보려고 애 많이 썼는데 다행히 이게 사건으로 패는 아니더라고. 다행이네요. 우리 프로 패니까 막 걱정 많이 했는데. 아이. 그렇지 이런 쓰레기들은 우리 프로 들을 일이 없어. 맞아요. 예. 맨날 우리가 욕하고 막 언젠가 비난하는데. 잡힌다고 얘기하는데 하겠어요? 맞아요. 이걸 다행히. 그래서 내가 이 담당 형사 굉장히 노력 많이 했네 이거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 정유정이는 아마 이제 뭐 우리나라 사형이 없으니까 무죄 떨어질 무기징역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많아 보이고 얘는 그만큼 고통받고 살길 바랍니다. 맞아요. 나 이렇게 정말 생명부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고통스럽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아휴 참. 아마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SNS 앱을 통해서 과외 학생을 모집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특히 돼요. 여성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겸사해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러면 과외 앱을 만들었으면 차라리. 아예 딱 그 인증되는 뭐 그런 것들로요. 그렇게 해서 아우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하는 게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편리한 데는 항상 위험이라는 리스크가 따라요. 맞아요. 예.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과외 같은 거 하고 여벌로와 알바 비슷하게 하는 저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위험하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비단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외뿐만 아니고 뭐 악기라든지 그러니까. 뭐 다른 취미 뭐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과외 형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성인들끼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건처럼. 그러니까 이거 검증되지 않은 사람 그 내 전화번호 돌려갖고 그걸로 들어와서 이런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요거 차제 경찰에서도 요 부분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어떤 시스템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해요. 나는 요즘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 어떤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라는 어떤 그 헌법상에 부여된 권리 때문에 뭐 실명 까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다. 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떤 행위다. 헌법 본질에 해당 저해를 준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네네.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범죄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네. 위험성이 현재 상존하는 헌법의 어떤 정신이 맞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헌법의 원래의 기본적인 모티브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건 안전한 게 담보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도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내 목숨이 부지불식간에 왔다 갔다 할 때 표현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걸 꼭 폭넓게 좀 해석한다면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실명으로 좀 가자. SNS 활동하는 거, 댓글 다는 것도 실명하자. 뭐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거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데인질러스, 위험한 세상에서 좀 사십시오. 글쎄 말이에요. 지금 물론 어느 거나 한 방향으로 가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그럼요. 그런데 단점 이거에 대한 단점, 이거에 대한 단점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가치 차이는 생각해봐야죠. 아니 그리고 뭐 실명으로 하면 뭐 어디가 어때서요? 내 그럼 말이 뭐. 당당한데 실명이 뭐가 어떻습니까? 제 말이요. 당당한데. 그러니까요. 난 이거 그래서 차제 SNS 관련된 거 좀 솔직히 과외 앱도 실명 까고 들어와라 이거야. 아예. 그러니까요. 어차피 인적사항 까고 들어와라.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답답하더라고. 그러게 정유정이는 아마 언제더라 보니까 지금요? 14일 날. 네네. 다음 달 14일, 그러니까 이제 요번 14일입니다. 네. 오전에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에서 공판 절차 진행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는 아마 정유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첫 기일, 준비 기일이라서. 예, 준비 기일이라 그때는 안 나와도 그만이거든요. 예, 예. 언론에 지 얼굴 까지고 그러는 거 싫어서 안 나올 가능성은 그럴 수도 많지만 있죠. 계속 그 재판은 따라가 보겠습니다. 뭐 사선 변호인 선임했다가 예, 하니까. 국선했다가 다시 사선변호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또 뭐 어떤 변호인이 맡았는지 하여튼 뭐 또 애 좀 먹겠습니다. 예. 하나 또 이제 두 번째 이슈 좀 보니까 이거는 뭐 빨리빨리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네. 그 BJ 변화영양 사건 네, 네. 캄보디아 가서 이거 폭행 자국 있고 고문 고문 자국 자국이 있다고 있었다. 보도가 됐다 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납치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제가 저번에도 잠깐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평상복 차림으로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그 병원 들어갔어요. 이게 CCTV에 나와요. 자발적으로 들어갔죠. 자발적으로 예, 들어갔어요. 예. 그 이후에 시신이 돼가지고 어떤 그 물가에서 유기됐죠.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 쌓인 채. 네. 그때 이제 얼굴이라든지 이런데 폭행 자국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네. 그쪽 그 캄보디아 쪽에 잠시 나온 보도에 이제 폭행 고문 자국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네.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네, 그걸 네, 그러면 네. 중국인 그 의료소 운영하는 부부가 죽인 거 아니에요?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예. 뭐 이렇게 봤는데 네. 이게 이거 같더라고요. 뭐예요? 우리 법에서 폭력행위 하면 괄호 열고 공동 폭행 네네네. 이렇게 그런 쓰잖아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적용된 게 고문 살인 같은 게 이게 붙어 있는 형태. 어떤 법을 적용하면 네네네. 이런 형태의 어떤 보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문하고 폭행이 있었다는 게 상존했다는 아니고. 게 아니고 그 법을 적용하면 가로 열고 고문 살인이 포함되는 케이스 있잖아요. 네, 네, 법 적용하는데 네, 네.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일부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 중국인 아내가 네. 우리 유기한 건 사실이지만 고문이나 구타 폭행한 사실은 없다. 뭐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네, 뭐 결국 그 부검은 하기로 했어요. 유가족을 영사관에서 좀 설득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승낙을 유가족이 했고 아마 가족들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검하면 실질적으로 사인이 나오겠죠. 근데 한 달 걸린다네. 아이고 오래 걸리네요. 캄보디아가 정말 더디긴 더딘 나라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걸린다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국인 여성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 시신 유기한 건 맞지만 죽이거나 고문 구타 안 했다. 네. 그리고 사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고인의 어떤 그 입장을 생각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실제가 아니겠지만 무슨 그 변화영 씨가 프로포폴을 맞다 사망했다 쇼크사로 뭐 이런 말도 지금 막 들리고 뭐 요란스러운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분명한 네. 거는 하여튼 수액하고 혈청 주사를 맞다가 사망했다고 얘기는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원인인지 그렇죠. 정말 의료 사고인지 네네. 예, 불법 어떤 그 의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 사망했는지 네. 아니면 실제로 정말 거기서 무슨 성폭행 어떤 같은 일이 게 시도가 있었는지. 있었거나 뭐 했는지 이건 답답하거든요 국민들이.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고인을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그러게요. 알려지고 정리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일단 부검 이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가족분들이 이제 그 동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의뢰가 됐다고 하니까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예. 좀 지켜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리고 캄보디아로 같이 갔던 지인 한 명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은 이제 경찰 조사하고 뭐 큰 무슨 혐의점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풀려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그분은 그 이 변화영 씨의 사망과 관련된 뭔가를 알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현재 상태에서는 억측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그냥 그 많이 좀 논란이 됐던 뭐 고문, 폭행 요런 거는 좀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건 좀 더 지켜보고 나오는 대로 하겠고요. 네. 이것이 세 번째 거는 속상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네 번째 것도 그렇죠, 뭐 교수님. 요즘에 지금 어린애 냉동고에 넣어놨던 예. 그 비정한 엄마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 엄마는 아마 재판하는데 뭐 하자 없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맞아요. 현재까지는 아버지는 경찰 단계에서는 입건을 안 한 것 같은데 네네. 국민들의 일반 그 대중의 상식선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증거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없으니까요. 현행 법정신이기 때문에 네. 일단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밝히지 못해서 엄마가 하기도 바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겠죠. 10일이네 이거 해치우고 예. 그래서 아마 아버지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조사한 것만 해가지고 네. 붙여서 검찰로 보낼 것 같고 네, 네. 검찰에서 아버지에 대한 혐의도 아마 더 조사가 될 거로 조사가 저는 돼야 될 봅니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교수님 또 이 지금 이 거제 사건 말씀하시는 이거 좀 미치겠어요, 건데, 정말. 아유 이 나머지 지금 한 명 자녀 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조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제에서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그 생후 5일 된 영아를 안 매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아빠가 홀로 야산에다 묻었다 이렇게 이제 경찰한테 얘기한 것 같고. 네. 그런데 이 엄마한테 또 다른 아이가 2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전 남자 그러니까 사이에서. 전 남자 사이에서요. 근데 한 아이는 찾았대요. 친정에 맡겨놨다 확인이 됐대요. 그러죠. 예. 근데 한 아이가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그럼 얘도 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걱정돼요. 지금 아마 그 아이 시신 못 찾았죠? 지금 뭐 묻었다고 해가지고 묻었다고 그러는데 찾고 막 찾고 난리를 치는데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찾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이 나면 산부인과에서 전산을 통해서 지자체로 바로 가야 돼요. 출생신. 그러니까요. 이런 이거 안 누락되면서 이거 안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네, 이게.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예. 이거 이렇게 하면 부모들한테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가서 출생신고해 하고 시키는 거 이거
거기서 이런 나오는 이게 허점이잖아요. 예. 다이렉트로 그 병원에서 출산하면 산부인과에서 전산으로 따다닥 입력해갖고 그냥 무조건. 지자체하고 다이렉트 연결되게. 맞아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예. 되게 이거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이 하나를 낳으면 사회 전체가 같이 길러야 돼요. 맞아요. 이게 내 아이 아니에요. 국가의 아이고 사회의 아이. 예. 대한민국의 아이. 지금 이 거제 사건도 사실은 이거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네. 담당 공무원이 왜 이제 출생신고 안 된 아이들 그렇죠. 체크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도 없었으면 이 사건 그냥 영영 묻힐 뻔했잖아요. 끝났어요. 예. 이게 뭐 고성군 공무원이 계속 가서 물어본 모양이더라고. 이분 열심히 했어요. 예, 예. 그랬더니 뭐 출생신고 전에 입양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안 아니죠.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네. 추궁하니까 애가 죽어서 안 매장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찾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죽여서 안 매장한 건지 맞아요. 죽은 아이를 안 매장했는지 딸이 죽여서 그래요. 맞아요. 만약에 죽여서 안 매장했다면 영아 살해죄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 안 매장했다면 이제 사체 유기가 되겠죠. 뭐 그런 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거 참 이거 많네요 생각보다. 많죠. 요즘 보니까 아이 하나가 지금 이제 아쉬운 판에. 아쉬운 판에 이거 뭐 아이 많이 낳아라 아이 지금 많이 낳는 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떠들어댈 게 아니라 난 아이나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어.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참. 이거 빨리 시신 찾아가지고 살해인지 사망한 이후에 묻은 건지 예. 이것도 빨리 구분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 찾는 대로 부검해가지고 이제 사인 밝힌다라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뭐 돈이 없어서 뭐 그 아이를 그냥 사망했는데 안매장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모르죠. 돈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화장 치러줄 돈이 없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에휴. 그리고 한 명 진짜 한 명 아이 빨리 예. 그 신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 같은 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들어갖고 가슴이 네. 좀 아픕니다. 이거. 맞습니다. 속상해 이거 이런 거 보면서. 아휴, 아이들 사건이 요즘 계속 힘들어요. 이슈로 터지고 있어요. 네. 이 애들 난 이제 이거 아이 나중에 찾아도 요만한 아이 찾아가지고 요걸 들고 한 주먹만 하거든요. 요거 그렇죠. 들고 부검 갈 때 그 심장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애기 요만한 아이 그 부검 정말 내가 손수건 같은 거로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고 가본 적이 있거든요. 부검하러. 장기 하나하나가 요만씩 해요. 이거 그 부검할 때. 그렇죠. 부검이도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부검하는. 요만한 애기를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자꾸 나네요. 이거 보면서. 이거 이제 이거하고 연관돼서 그렇죠. 아까 그 예. 냉장고에다 영아 시신 유기했던 30대 친엄마. 네, 수원. 네. 요거 관련돼서는 결국은 영아 이거 살인죄가. 예, 영아 살해죄 말고 그냥 살인죄. 예. 그래서 영아 살인죄는 감경 처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살인죄, 영아 살해죄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이 네. 형 감경 요소가 있는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정하냐는 지적이 일부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검토 끝에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살인 혐의로.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은 5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이고요. 네네. 영아 살인은 아마 10년 이하일 거예요. 맞아요. 네, 10년 그래서 이하. 이거는 살인죄로 한 사람도 아니고 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살인죄 적용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가 되면은 뭐 어떤 딱한 사정이 있어서 뭐 영아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예. 고의성이 다분하니까요. 맞아요. 나오는 즉시 죽였잖아요. 골목길에서 죽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죄명을 아마 이제 살인죄로 일반 살인죄.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임신하니까 이런 뭐 짓을 했다 뭐 어쩌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살인죄 되죠. 적용한 거는 저도 계속 네. 그 얘기했어요. 이거 살인죄 적용 충분히 된다. 예, 살인죄 적용.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아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네. 영아 살인죄는 맞아요. 형법 251조, 네, 250조가 살인죄고. 맞아요. 251조. 이건 251조 영아 살인죄 배제하고 250조로 예. 살인죄로 해서 했으니까 5년 이상 뭐 무기 또는 사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버지 조사는 아마 검찰에서 좀 더 해야 될 거예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도 원래 참고인 신분에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해요. 경찰에서 했는데 예, 예. 피의자 신분으로 놔야지 뭐 압수수색도 하고, 하고 예,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했는데 이 건에서 네네. 그런데 이제 혐의가 없으니까 검찰로는 일단은 혐의 없음으로 해서 보내는 거 같아요. 올린 거고. 그런데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보내도 항상 수사복으로 다뤄요. 미진한 네네. 거는. 네. 현재까지 경찰 단계에서는 이런 조사를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법조를 적용 못했는데 네. 검찰에서 나머지 부분 요런 부분은 좀 더 수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서를 달아요. 네네. 그럼 검사가 받아가지고 경찰에서 수사한 걸 토대로 해서 추가 수사를 좀 진행해요. 네. 그래가지고 혐의가 있으면 법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 법 사법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 관련된 건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것 같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자식을 둔 몰라? 아버지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무관심하게 살았어도 자기 한 번만이라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두 2년 번. 연속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2년 동안 배불렀던 아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아무리 배가 안 나오는 체질이라도 배는 나올 거고. 그죠, 말이 그럼 안 두 돼요. 사람은 부부 생활도 안 했나요? 글쎄 말이에요. 나 이게 부부 생활도 잘했으니까 애가 5이나 생겼죠. 생겼죠. 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최소한 살인 방조. 살인 그러면- 공모까지는 아니 네. 그거는 이제 조사해봐야지 알 것 같고. 적어도 방조는 연관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최소한 들기는 방조.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되니까 애를 둘이나 죽였는데 왜 신상공개 하느냐고 난리쳐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특강법에 네네. 신상공개 대상이 안 돼요. 안 되죠. 예. 네, 대상이 안 되니까 공개를 못했는데 살인죄로 바꾸면 생각해볼 필요도 있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국선 변호인 받아갖고 사선 변호인이 안 붙나 봐요 지금 현재는. 붙었다가 사임했다고 해요. 그러면 예. 국선 변호인이 붙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할 것 같고요. 네. 요거 마지막으로 한 것만 빨리 봐야 좀 되겠죠? 할게요. 이거 예. 오늘 이거 갑자기 보도에 떴는데 이거 안 하고 가면 이번 주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이게 제목이 이거예요. 아드님이 사망했습니다 하고 필리핀에서 전화를 걸어온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네, 같이 여행 간. 네, 같이 네. 여행 간. 근데 그놈이 나중에 보니까 범인이에요. 죽인 놈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히죠. 2020년 1월 17일 날 네. 한밤중에 40살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국내 번호가 아닌 이제 그 필리핀에서 걸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 네네. 그런데 외교부를 통해서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아닌가 하고 확인을 해봤지. 또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네네. 그랬더니 이거 진짜 전화다. 현지 영사가 1시간 뒤에 정말 확인된 거. 아들 사망한 거 맞습니다 하고 이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에요? 청천벽력이죠. 예, 봤더니 그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 38살 먹은 8살 먹은 동창인데 둘이 보라카이로 여행 갔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여행 가는 거 자체도 집에다 말 안 하고 왔나 봐. 38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 전화 걸은 그 동창 얘기는 그 아들이 네. 알코올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아이 데리고 한국으로 올 수 있냐. 우리가 장례 치러야 되니까 그랬더니 예.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외국에서 사망한 맞아요. 사람 시신체 오려면 비행기 자체도 그렇고요. 맞아요. 대체로 화상해하고 6월만 갖고 오는 케이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해가지고 아마 6월만 가져오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승낙한 것 같습니다. 네네. 어쩔 수가 어쩔 수 없으니까요. 없는 걸 예, 승낙한 예.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부산역에서 유족 만난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나자마자 그때 화장 절차에 들어갔던 비용 돈 주세요. 돈 요구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만약에 가족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가보지도 못했는데
고맙다고 그러면서 경비 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이 아마 같이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두 사람이 동거를 했네요. 예. 그 잠시 이제 거기 가서 갔더니 예. 뭐 비번 같은 거 탁탁탁 누르고 집안 탁 들어가고 뭐 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또 있어요. 뭔데요? 아들이 사실 저하고 살 때 제 돈을 좀 빌려갔거든요. 화장 비용은 별개로 하고. 갚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아버님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이때. 가족분들이. 그래서 이거 보험도 뭐 문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 보험 관련된 거를 아는 네네.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당연히 부모가 되잖아요. 그럼요. 결혼 안 가족. 예, 했으면. 예. 근데 그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 이 친구로 친구? 돼 있어요. 이거는 너무 수상하죠. 네,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 예.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에 아마 고소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랬더니 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바꾼 게 나와요. 아, 그럼 애초에 친구라는 처음 거네. 들고 네. 그냥 만약에 뭐 법정 상속인 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그냥 들고 기재 안 해버리면 자동으로 법정 상속인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가족이 되겠죠. 음. 근데 그걸 나중에 바꾼 거네요. 지로 지로 본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 1억 9천만 원에서 7억 원 가까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어휴. 계약을 맺었다. 네. 그리고 지는 그 월 보험료도 낼 형편이 안 된대요. 무직이라. 네네. 실업급여 받고 있어서. 네. 그런데 아마 계속 냈던 모양이에요. 지가 아이고, 나름대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거꾸로 네. 확인을 해봤더니 돈을 받을 게 있는 게 아니라 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네요. 6천만 원 정도를 빌려준 게 나와요. 오히려 죽은 아들이. 근데 이 자식은 거꾸로 당신 지가 아들이 받은, 나한테 빚졌다고 돈 달라고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게 이게 드러난 거죠. 참. 뭐 타투샵을 운영을 했었나 봐요. 이 친구라는 인간이.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인테리어 공사 뭐 이런 생활비 이런 걸로 그걸로 6천만 원 빌려갔구나. 빌려 가놓고 거꾸로 이제 거꾸로 축구하니까 내놔라고. 내가 빌려줬다고 예. 거짓말했던 거 같고 네. 그 불을 아마 이 전기압선으로 불났을 때 네네. 이제 허위 공정 문서를 몰래 작성을 한 모양이에요. 원래 썼던 거에서 네, 갖고 네. 6천만 원 정도 6천만 상당으로. 원 정도? 예. 그래야지 이제 또 집주인 그 죽고 나면 그 전세금 돌려받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그것 식으로도 때문에. 만들고 이거 완전히 나쁜 놈 새끼고. 완전히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 허위 공정증서 만들 때도 그 이 친구라는 인간이 피해자를 속여가지고 불이 약간 책임이 너한테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그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여갖고 그걸 전세금 지금 네 앞으로 되는데 불났으니까 나중에 너한테 소송 들어오면 전세금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로 이런 그렇게 식으로 해서 지 이름으로 옮겨놓은 맞아요. 전세금 빼가려고. 예. 이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사기미수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망보험금 진짜 청구하는 바람에.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아까 그 공정증서 있잖아요. 그걸로 유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패소했다며요. 그거는. 예. 예. 당연히 패소해야죠. 패소해야죠. 그러고 더불어서 막 그 공정증서 허위로 만드는 거 기타 사기 등등으로 네, 네. 일단은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던 거고요. 사기 미수로요. 네. 예,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드디어 드러난 게 죽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요. 필리핀 2년 가서. 뒤에. 예. 예, 봤더니 내용이 호텔 바에서 같이 술을 마신 다음에 네네. 객실에 돌아와서 이놈 그 아내가 간호사였던 모양이에요. 네. 향정신성의약품을 미리 졸피뎀 네네. 미리 그 가지고 가서 그걸 타가지고 예. 숙취해소제라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먹게 한 뭐 마시게. 그리고 의식이 잃고 쓰러지니까 이제 질식시켜서 살해한 거예요. 아무 누른 거야. 비구폐색으로 누른 거 같습니다. 눌렀겠죠. 예. 그래놓고는 이제 이 자식이 거짓말한 거죠. 이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얘가 그 사기미수 혐의로 2년 6개월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실형을 살면서, 그러니까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보험금 내놔라. 자기가 이제 수혜자로 돼 있잖아요. 사망보험금. 그거 내놓으라고, 달라고. 그거 내오라고 계속 이게 막 그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조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면서 드러난 거예요. 이은혜가 맞아요. 저 남편 죽여놓고 계속 방에서 저 보험 내놓으라고. 받으려고 지랄했잖아요. 네. 그게 비난도 더 많이 받고 수사하는데 아름답게 기여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 새끼도 내가 똑같은 보니까 거예요.
사기쳐서 2년 6개월 들어가고 입 딱 닥치고 쥐죽은 듯이 있었으면 이게 안 사건이 드러났을 살인 수도 있어요. 사건까지 저 깊숙이 수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 시기 결국은 그게 다 드러나는 바람에 살인 사건까지 맞아요. 인간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지까지 해서 강도살인이지 뭐야 그게. 그렇죠. 돈 때문에. 2년 6개월 들어간 김에 예매에서 2년 6개월 입문하고 가입문했다가 쭉. 영원히 담근 거예요 거기에. 네, 교도소. 맞아요. 얘는 강도살이니까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형 안 하니까 무기로 이제 있어야 되겠지 이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요, 교수님. 이 그 피해자분의 아버지, 아까 전화 받았던 그 아버지 있잖아요. 이 아버지께서 아까 그 사기 미수죄 2년 6개월 받은 네. 거 그 재판 방청하시다가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얼마 안 지나서 돌아가셨대요. 아이고야. 참. 이 나쁜 놈 새끼가 아주. 갖고 이제 다른 그 친지분 유족분들이 이제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너무 억울하게 사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두 팔 걷고 막 이렇게 밝히는데 이제 좀 열심히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드러난 거야. 예. 이 새끼는 끝까지 내민데요. 참. 알코올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약물 안 넣었다고 이렇게 혐의 부인하고 있다. 일단 근데 이미 저기 시신이 화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게 막 그 좀 밝히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모르죠. 근데 이제 뭐 2년간 보험회사 소방을 상대로 사건 전말을 파헤쳤고 그런 노력 끝에 수사까지 더해져서 범행을 밝힐 수 있었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요거 관련돼서는 그 살인 사건 관련돼서 좀 더 깊숙이 아마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강도살인 혐의로 그 재구속됐어요. 네, 네, 재판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으니까 네. 뭐 혐의가 확실하면 이제 이거 살인죄까지 이제 될 가겠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 체결한 거 싹 바꿔준 네네네. 보험설계사 있죠. 그 사람도 같이 해야죠. 예. 사기죄 공범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거 세상에. 아유.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슈는 뭐 네. 요 정도에서 마치고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